자, 리딩의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Part 5와 6는 기본적으로 구조, 문법, 어휘의 세 가지 영역의 지식을 묻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그에 상응해서 구조의 영역을 묻는 문제면 구조 영역의 풀이 방식을 동원하시면 되고요. 자, 어법사항을 묻는 문제면 어법의 아이템을 적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해석 접근을 통해서 문맥상 적절한 어휘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하는 과정은 일단 선택지의 분석이라고 했죠. 선택지의 품사가 같으냐 다르냐로 자, 먼저 접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선택지의 품사가 모두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빈칸에 어떤 품사와 어형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골라내야 되는 structure, 구조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선택지 4개의 품사가 모두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때는 의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의미 접근을 하시고 의미가 만약에 똑같으면 어떻죠? 그러면 이거는 어법 문제로 보셔야죠. 왜냐하면 빈칸에 같은 품사가 들어가고 뜻도 똑같으니까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법의 적절한 아이템 적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만약에 품사도 다른데 의미도 달라요. 자, 그러면 어휘 문제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최근에 보면 구조 및 어형 같은 경우에는 10개 남짓이 출제가 되고요. 어법 같은 경우가 보통 서너 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휘가 보통 한 17개, 18개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A, B, C, D는 어때요?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A와 C와 D는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 full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be made라고 하는 수동태 동사가 일단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were라고 하는 형용사가 지금 보입니다. 자, 이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지 않으면 무슨 역할을 하죠? 보호 역할을 하죠. 여긴 수식받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는 보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와 보호로 이루어진 이형식 구조라는 얘기죠. 자, 오형식의 수동태는 이형식으로 구성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수식 어구가 들어가는 것이 옳죠. 그러면 형용사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아이는 뭐예요?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품사는 부사가 수식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면 정답을 손쉽게 여러분들이 B번으로 자, 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 f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er이 붙어서 fuller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fullest 이렇게 est가 붙었어요. 자, er과 est가 붙을 때 품사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꽉 찬, 더 꽉 찬, 제일로 꽉 찬 뭐뭐뭐라고 하는 형용사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품사를 판단하실 때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되었다라고 해서 품사의 변신이 혹시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저희가 답만 찾은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진 않죠. 저희가 항상 해석을 꼼꼼하게 좀 해드리는 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Part 7이 지금 문항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46문항을 제외하고 54문항이 지금 Part 7인데 Part 7의 핵심은 일단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신속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정답의 단서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확한 해석을 위한 연습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문항도 빼지 않고 해석은 정확하게 다 해드리고 지나가는 편입니다.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전투에 가셔서 피를 적게 흘리는 법이니까 실제 토익에 가셔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한 문항 한 문항 꼼꼼하게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앞에 있는 everyone 수식하잖아요. in the departments. 부서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죠.
must가 있으니까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뜻인데요. aware라고 하는 단어는 인식하는, 아는 그런 뜻이잖아요. fully가 붙었으니까 완전히 아는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거고요. 뭐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거예요? 자, ruling 되겠습니다. 자, ruling이란 단어 별표. 자, ruling은 판결, 법원에서의 판결이나 판단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announced는 동사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앞쪽에 동사가 하나 있으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괄호로 묶으시면 자, 얘는 동사가 아니라 이제 분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앞에 있는 ruling을 수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자, 누구에 의해서 발표된 겁니까? 자, Miss Arnold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표된 그런 판결입니다. 판단입니다. 자, 그것을 알게끔, 완전히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 깔끔하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선택지 A, B, C, D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품사가 달라 보이죠. 그런데 일단 요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액세스가 굉장히 달리 보일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는 보자마자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 단어다. 이건 토익의 데이터베이스상 분명하게 자, 나와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자, 최근에도 한 두 달 전에도 저 액세스가 요 상태 그대로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토익 기출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액세스는 단순하게 뜻만 알아서는 안 되는 단어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액세스라고 하면 그러면 뭐가 상기돼야 돼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액세스가 명사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품사를 판단할 때 ing를 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들을 보시고 얘는 동사야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건 뭐냐면 액세스가 명사로 쓰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로만 사용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에 대한 자세한 개념 강의는 여기서 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고요. 자, 동사로 쓰일 때도 또 한 가지 뭐냐면 얘는 어디에 접근하다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로 을이 붙어야 타동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 녀석은 어디에 접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타동사로 쓰인다. 따라서 뒤쪽에 명사 목적어를 꼭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을 텐데요. 품사가 서로 다르니까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수식어구니까 이제 다 빼고 나면 동사가 어디에 있나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s granted라고 하는 동사가 쭉 나와 있어요. 그 문장에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그러면 뭐가 있나요? 명사밖에 없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사를 정답으로 골라내셔야 되는데, 일단 ed는 명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우시고 able나 ible 쟤는 형용사형어이죠. accessible이라고 하면 접근 가능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오답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A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사로만 판단하셨으면 C번에다가 답을 덜컥 쓰고 틀리실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선택지예요. 그런데 명사 가능하죠? 따라서 A번은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C번에 accessing은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우리가 쓸 때 동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 명사 자리에 동명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C번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론적으로는 주어 자리에서 성립 가능하다. 그런데 왜 도대체 A는 답이고 C는 답이 아니냐? 자, 뒤쪽에 전치사 to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접근하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자동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때요?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동사를 변형시킨 동명사 같은 경우에도 동사의 구조 똑같이 가기 때문에 accessing도 뒤쪽에 뭘 취해야 돼요?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 목적어가 될 수 없죠? 네. 자, 이래서 동사 access는 이런 구조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사 access는 어때요? 명사로 쓰이면 얼마든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부터 수식받을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논점을 찾아서 여러분들 자, C번은 동사구조, 명사 자리에 오더라도 동사구조가 돼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to가 없어야 답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딱 보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 똑같은 그런 유형, 그 다음에 똑같은 지금 아이템, 이게 지금 여러 차례 반복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토익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토익은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들을 잘 노트 필기를 해놨다가 복습을 하시면 아마 자다가도 떡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25년치의 기출이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저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계가 하는 얘기들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충분히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A번 정답 정했고요. 자, 뒤쪽에 이제 해석해보고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접근하는 거예요? 스위밍 풀, 수영장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수영장이? 바로 제퍼슨 헬스 클리닉이라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뭐 병원의 일종인가 봐요. 그래서 자, 클리닉이라고 하면 작은 의원을 보통 우리가 클리닉이라고 하는데요. 자, 헬스 클리닉에 자, 그 수영장이죠. 자, 그래서 풀장에 대한 접근이 승인이 된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members가 되겠습니다. 회원들인데 어떤 회원이에요? silver level or hig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실버 등급 혹은 은등급이라 그러면 좀 어색하죠. 한국말로 은등급이라 그러면 좀 어색한데 은등급이나 금등급, 그러니까 gold level, silver level 이런 등급의 멤버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품사가 다르잖아요. 인칭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매 회차마다 토익의 한 문항 많으면 2개, 3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요. 항상 이것도 접근 방식은 똑같아요. 어떤 품사가 필요하냐? 이거부터 따지시는 건데 대디아에 뭐가 없습니까? give 앞에 주어가 없죠. 그러면 주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주어 자리에 뭘 쓸 건가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목적격이잖아요. 인칭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나올 때와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 형태가 변합니다. 일반 명사와는 다르죠. it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주어 자리에서도 it, 목적어 자리에서도 it입니다. John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주어 자리에서도 John, 목적어 자리에서도 John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서는 he, 목적어 자리에서는 him이잖아요. 이게 인칭 대명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인데 자, 주어 자리에서 목적격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C번의 힘은 오답으로 제거하시고요. self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얘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름이 재귀대명사 아니에요? 이 제자가 다시 제자, 귀자가 돌아갈 귀자. 다시 돌아올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쓰였던 어떤 명사가 다시 돌아와서 재사용될 때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Jane saw herself on TV 이렇게 얘기하면 Jane이 그녀 자신을 TV에서 봤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어 자리에서는 self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귀대명사도 일종의 목적어 자리에서만 쓰기 때문에 목적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별 용법은 뭐가 있냐면 강조할 때 부사 자리에서 쓰는 용법 있죠. 그래서 부사 자리에 만약에 빈칸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는 또 himself를 정답으로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A번 아니면 B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인데 그러면 give permission이라고 하는 요 행위를 그 사람이 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것 이거는 소유 대명사잖아요. 이 했느냐를 따져보시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정답이 의심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정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보니까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의 결정은 that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 하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자, 그 사람이 어때요? permission, 허용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해서? all spending request가 되겠습니다. spending request는 지출에 대한 요청이 되겠죠. 시점은 언제입니까? Any funds are released. 그래서 어떤 자금이라도 자, release는 set somebody or something free. 자,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풀려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자금이라도 풀려나가기 이전에 자금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permission을 갖다가 그 사람의 물건이 해줘요? 아니죠. 그 사람이 꼭 허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합리적 의심이 극에 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실 수가 있죠. 선생님, 여기 이제 he가 들어가는데 he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에 s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지적이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죠? 이 앞쪽에 대절 앞에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들인데요. 이런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that 이하의 내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하도록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를 하는 거예요. 꼭 하시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어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shoul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should가 현대 영어에서는 생략이 또 잘 되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지금 선택지가 아니라 저 동사 give가 s를 달고 나와서 gives가 됐으면 이거는 잘못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왜? 착한 사람들 눈에만 저 should가 보이니까. should는 조동사고 조동사 다음엔 반드시 동사 원형만 와야 되죠. 이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이유는 자, 실제로 지난달인가요? 지난달 시험이었군요. 자, 지난달 4월달 시험에 요걸 보여주고 뒤쪽에 지금 give와 gives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이템을 알고는 있어도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까먹고 실수하기가 굉장히 쉬운 아이템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다음에 출제가 되면 꼭 잘 맞추고 와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3번 마무리 지었고요. 자,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ing가 이렇게 붙어요. 뜻이 다 달라요. 이것은 어떤 유형이다? 어휘 유형이다. 자, changing은 바꾸는 거고 attending은 출석 참석하는 것이고 holding은 쥐다 잡다 개최하다 등등등의 뜻이 있고 turning은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방향 따위를 전환시키거나 상태 따위를 전환시킬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지금 telephone numbers라고 하는 자, 목적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자, 이 아이들은 지금 타동사라고 보면 되고 turn이라고 하는 단어나 change 같은 단어는 실제로는 자타동사로 다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타동사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맥상 누가 제일 적절해요? 자, 또 클리닉이 나왔네요. 병원이 또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번호를 2 weeks from now. 자, 지금으로부터 2주 후에 전화번호를 바꿀 거다. 가장 적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자, 정답을 A번에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어휘죠. 전화번호를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나 방향을 여러분들 전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turning에다 정답을 쓰시면 안 돼요. 자, D번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105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같습니까? 자, D번은 학생들한테 제가 품사를 좀 여쭈어 보면 조금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apart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부사입니다. 떨어져서 따로 이런 식의 부사죠. 참고로 문제 풀기 전에 apart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로 토익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등장하느냐? apart from의 덩어리로 쓰이고요. 이 전체를 하나의 전치사로 취급합니다. 자,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외하고 그래서 예외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제 apart from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2번은 무슨 뜻이냐? 무엇을 제외하고도 또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추가의 개념으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apart from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제외하고 라고 하는 예외의 뜻과 무엇을 제외하고도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뜻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의어로 aside from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자, 토익에서는 완벽한 방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부터 사실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단어인데 자, 여기 보면 enjoy가 타동사고 뒤쪽에 walking이 목적으로 와 있고요. 자, walking은 지금 동명사기 때문에 또 동사 구조예요. 근데 walk가 자동사니까 뒤쪽에는 부사구가 오고 있어요. 따라서 명사 앞에는 또 전치사가 붙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D번을 먼저 소거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은 뭐예요? 어휘 유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해석 접근을 통해서 가면 누굴 정답으로 고르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자, 골라보겠습니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즐깁니다. 산책하는 것을. 어디에서 산책하는 거예요? On the path. path는 이제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리쌍의 길은 아니겠죠? 자, 그 길은 바로 banks. banks가 뭐죠? 뱅크 은행인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강이 나와 있죠? 강에 뱅크라고 하면요. 그때는 여러분들 뱅크를 뚝이라고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강뚝 알죠? 네. 자, 강변에 보면 이렇게 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람을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뚝이라고 하는 뜻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자, 강의 뚝,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B번이겠죠. alo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를 쭉 따라서 쭉 이런 뜻입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인데요. 자, 그래서 강둑을 따라서 쭉 있는 그런 길 있죠? 그 길 위에서 산책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좋고요. A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 between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 있기 때문에 A and B가 나오거나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럼 banks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봤다고 치면 이게 강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 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뚝과 이 뚝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길 따라서 걸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걷는 게 아니라 수영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뚝과 뚝 사이는 문법적으로 지장은 없으나 문맥상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날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뚝 위에서 걸을 수도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다시 한번 자, B번으로 확실하게 정하고 갑니다. 됐죠? 자, 6번째 문제입니다. that부터 either까지 지금 품사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좀 애매하죠. that은 형용사로도 쓰고 대명사로도 쓰고 접속사로도 많이 쓰잖아요. any는 어때요? 형용사와 대명사의 통일형입니다. one은요. 하나의 뜻으로 쓰일 때는 형용사로도 주로 많이 쓰죠. 그죠? one person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요거는 대명사로도 써가지고 뭐 large one 그럼 큰 거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쓰는 대명사로도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either는 이 토에틱 강의를 통해서 제가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넘어갈게요. 자, 요것은 둘 중 하나의,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부정문의 꼬랑지에 쓰면 뭐라 그랬죠? 또한 역시. 그 다음에 either가 자 A or B라고 하는 세트로 사용되게 되면 접속사로까지 쓰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는 지금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 이렇게 괄호를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그 basil이라는 거, 그 바질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거는 허브의 일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거를 포함하는 치킨 디쉬가 되겠습니다. 디쉬는 접시로 해석이 안 되면 음식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치킨 요리예요. 자, 치킨 요리. 자, 이것이 자 비동사가 왔으니까 뒤쪽에는 뭐예요? healthiest가 와서 가장 건강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선택지를 가만히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들어가서 가장 건강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비동사는 뒤쪽에 명사 보호를 취하게 되면 동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꿈은
세계 일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보호가 된다는 것은 자, 주어와의 동격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는 이것이 요리의 의미를 가지는 대명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는 served는 동사가 될 수 없잖아요. 앞쪽에 동사가 이미 하나 있으니까. 자, ed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백한 동사가 하나 보이면 동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식받겠죠. 어디에서? 그 카페테리아에서 제공되는 가장 건강한 음식입니다가 됐으면 좋겠는데 선택지 중에는 food가 없어요. 자, 그러면 food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건 누가 있습니까? any는 그 어떤 것의 의미 혹은 that은 그것의 의미. either는 또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C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우리가 이제 C로 이제 정했고요. 자, 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쓴다고요? 앞쪽에 나온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대신에 dish 대신에 자, 원으로 저렇게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수량, 부분, 수량과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형용사로도 쓰이고 또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나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 그 다음에 지시도 마찬가지죠. this나 that. 얘네도 다 형용사, 대명사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대명사로 쓰였을 때는 절대 수식받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수량, 부분, 지시. 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건 이제 총정리가 되는 건데 인칭 대명사도 있어요. 사람을 칭하는 인칭 대명사까지 많지도 않아요. 수량이나 부분이나 지시나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들은 절대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제가 키가 커요. 그럼 앞에다 tall 붙여가지고 tall I, 키 큰 나 이렇게 쓰나요? 안 쓴다고요. tall I 하면 원어민들은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6번까지 자, 마무리를 짓는데 106번은 지금 문제의 정답뿐만 아니라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수량 부분 지시인칭의 대명사는 수식 안 받는다 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자, 그 점을 잘 메모해 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면 자, 이제 negotiating부터 시작해서 품사가 서로 같지는 않아요.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자, 주웠어요. be able to는 뭐죠? 자, 형태상으로는 무슨 be 다음에 able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be able to는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인 거 배웠죠? 자, 여기는 이제 was가 와 있으니까 could일 거예요. 그러면 형태상으로 일단 조동사 다음에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빈칸 뒤를 보니까 동사 원형이 없어요. 선택지 중에는 동사 원형이 누구밖에 없나요? D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1초짜리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쉽게 잘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 냈고요. 이 문제도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마르커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르커키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유명한 야구 선수이기도 해요. 지금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있는 그런 선수인 걸로 아는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 고유명사들의 야구 선수의 이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요. 자, 뭐 할 수 있다? 바로 negotiate는 협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분이 협상할 수 있었다. 무엇을? 좀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격이 무엇과 관련된 가격입니까? cotton fabric. cotton이라고 하는 것은 면이죠. fabric은 천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면으로 만든 그런 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화천 이렇게 해서 이걸 합치면 이제 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Several dealers in Europe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몇몇 딜러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출처가 나온 자,
자, 그럼 면이 있는데 면과 관련해서 좀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 108번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면 much부터 시작해서 many까지 품사가 다 같을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very가 하나 있네요. very는 뭐 사전상에는 형용사 용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익에서는 뭐 거기까지는 건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사로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어때요?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이다. 이거는 진짜 제가 한두 번 강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과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형용사로만 쓰이지 않아요. many people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many도 대명사, 죄송합니다. 이건 부사가 아니라 명사겠죠. 대명사겠죠.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주구장창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ach라고 하는 단어도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얘도 대명사로도 쓰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요. 자, each는 여러분들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각 하나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명사로 쓰여도 단수 취급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여도 each가 단수를 각각 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단수 명사만 따라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자, 특징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참고로 much는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의 부사로도 쓰이죠.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많이 감사합니다.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품사 정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자리는 지금 are 다음에 classe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왜? 이 문제만 풀고 죽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또 이런 선택지를 만났을 때 혹시라도 부사 자리에서 much를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chance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hance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ach를 명사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되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고득점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활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자, 메모해 놨다가 꼭 복습하시고 나중에 잘 문제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 형용사 안 되는 애 누구예요? C번밖에 없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어휘 문제죠. 그런데 뒤를 보니까 classes가 나와 있죠. 해석 필요 없어요. each는 out입니다. 자, 그리고 much는 어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many와 much는 비슷한데 얘는 양이 많을 때 쓰죠. 양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양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셀 수 있으면 하나, 둘, 셋, 넷으로 표시하겠죠. 자, 그래서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와만 결합됩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 many는 그런데 수가 많을 때 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much는 많은 이라는 해석보다는 다량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many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다수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이라고 하면 둘 다 이제 뭐 수가 많을 때도 쓰고 양이 많을 때도 쓰니까. 그래서 한국어 뉘앙스를 정확하게 담으면 much의 개념은 다량의, many의 개념은 다수의가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서 활용하시면 실수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수업들 이렇게 해서 A도 되고 D도 돼. 이거는 영어에 대한 감이 없는 거니까 자, 이제 앞으로는 다량의, 다수의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much도 셀 수 없는 명사와만 결합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D가 답이다.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해석 없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활용해서 정답을 내실 수 있다면 뭐 그게 우리에게 더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다. Part 7의 텍스트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Part 5는 정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정답을 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그러시면 문제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ccounting Department니까 회계부서죠. 회계부서에 뭐가 있어요? 바로 수업들이 있는데요.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또 이렇게 수식하죠. 많은 수업들이 있는데 제공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바로 직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제공되는 많은 클래스들이 회계부서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109번으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면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so that은 접속사. as a result는 결과적으로, consequently라고 하는 부사, 그 다음에 in order to는 뒤에 동사 원형을 자 이렇게 데리고 나오죠. 이거는 in order가 없어도 마찬가지로 부정사인데요. in order to도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꼴은 여러분들이 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D번에 owing to는 뭐예요? 뭐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자, 품사 및 어형의 문제가 맨날 어미, 꼬랑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simple, simply, simplify, simplification 이런 식으로만 출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요즘에는 그 구조 및 어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지를 보면 항상 품사부터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자, 뒤쪽에 동사 원형이 와 있나요? 안 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C번은 자동소거고요. 뒤쪽에 주어 동사가 와 있나요? 자, 요 와 있긴 와 있는데요. 요 that은 앞에 있는 missing parts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주문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부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명사만 와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어떤 거예요? 부사도 못 오는 것이고 접속사도 못 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답을 D번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앞쪽부터 이제 검증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수리 작업입니다. 뭐와 관련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수리 작업이에요. 오는 해석이 안 되면 about로 하세요. 자, 그것이 suspended, 일시 중단이 될 건데 이틀 동안 왜요? 바로 없어진 부품 때문에, 행방불명된 부품 때문에 이랬습니다. parts는 단수로 쓰이면 일부분을 나타내지만 복수로 쓰이면 부품이에요. 자, 부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품이 어떻게 돼요? 특별하게 주문이 되어져야만 하는 분실된 부품 때문에 이틀 동안 일시 중단이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wish부터 시작해서 wishes까지 서로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wish는 품사가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와 동사의 동일형이죠. 자, 근데 빈칸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까? patients라고 하는 주어가 명백하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있나요? 자, 바로 must receive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들은 이제 소거하는데, 두 번째는 뒤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to schedule an appointment가 나와 있습니다. 자, wish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됐을 리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명사와 동사의 동일형인 A번은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인 wishes는 또 지우세요. 명사의 복수형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wished가 답이냐 아니면 wishing이 답이냐인데, 해석 접근을 통해서 가시더라도 자, 시간 약속을 갖다가 잡기를 희망을 하여 아니면 희망을 당해요. patients가 희망을 스스로 하는 거죠. 자, 게다가 구조상으로 봐도 뒤쪽에 있는 to 부정사는 뭐예요? 목적어죠. 이하의 목적어를 동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구조이기 때문에 수동의 분사인 B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도 굉장히 단골로 출연하는 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해석까지 하고 자, 1강 강의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들인데 어때요? 이 박사님하고의 그런 시간 약속이죠. 이것의 일정을 잡기를 희망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데 뭘 받아야 돼요? 자, letter referr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ferral이라고 하는 건 위탁의 뜻이에요. 자, 누구로부터? 그들의 현재 의사 선생님으로부터의 위탁 편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번부터 10번까지 10문항에 대한 해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겠죠? 자, 필요한 정보들은 메모도 잘 해놓으셨죠? 24시간 이내에 복습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복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뇌가 판단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24시간 안에 복습을 여러분께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